뭐야 댓글. 뭐라고? 묘 장군님 목소리 김계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만 비슷한가? 찍으세요. 이거 잘한다. 잘한다. 그만 찍으세요. 잘한다. 네, 잘했죠? 네. 저는 개몽도였습니다. 한번 해줘요. 네. 저는 개몽도였습니다. 약간 발음이 그렇게 막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흐르는 발음이지. 예. 사실 뭐 성대모사는 우리 박준 변호사 최고죠. 제가요? 예. 성대모사는 약간 기세인데 기세. 그렇지. 경상도 출신 윤석열 뭐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 이승엽 맞죠? 이승엽은 또 끝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명박도 해주세요. 이명박. 진짜 매력다만. 이승만도 가능한? 이승만. 뭉치면 죽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죽고. 예. 미안합니다. 뭉치면 죽고는 이제 피구지 피구.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네. 문재인 대통령. 어머머머. 자 타이틀 방송 시작합니다. 큐. 뒤에 못 봤는데 뭐 알아서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묘장군 김묘성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묘성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각 나오는 뉴스들 보고 있으면 대부분 그 연속성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고 104명의 이 소송은 그 인용이 돼가지고 1심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다른 이 변호인들이나 법무법인 등등에서 여러 단체들에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윤석열 측의 대응 일단 항소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위자료 가집행을 막아달라라면서 내 돈 뺏어가지 마. 뭐 이런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외국 특히 미국이나 미국 많은 주는 집단 단체가 허용됩니다. 예. 네. 한 명만 받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청구할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증권이나 일부 소송만 가능하고 예. 하려면 제가 해드릴게요. 할까요? 우리 3명, 4명? 해주세요. 가능해요. 하자. 네. 나는 100 정도 청구하려고. 그래. 10은 적다. 10은 적다. 네, 저는 아니 뭐, 근데 진짜 저는 피해 다른 변호사 써도 되죠. 아니요. 같이 해요. 야, 아니 왜 같이 빠져나가려고. 네. 이상하네. 김정은 변호사 다음에 오면 쓰든지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 그리고 물리적 피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월담하다 다쳤어요. 멍도 입고. 그날 11월 3일 날. 근데 저 말고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서영교 의원은 허리 다쳐가지고 그랬죠. 계속 맞아. 아프고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사실. 아니 장성철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막 목 디스크 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막 손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다 막 그거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따지면 뭐 다 관계 있는 거죠. 네. 마음의 상처. 우리 묘장군이 마음의 방송할 상처. 줄 알아요. 네. 여기서 왜요? 장성철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할 줄 아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가 있었구나 여기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래요? 왠지 장성철 그분이 소장은 잘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기각될 것 같아. 대부분 국민들이 인용될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일단 장성철은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속보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러게. 국회의원실을 2차 압수수색을 집무실. 했습니다. 이건 또 뭐 더 나올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휴대전화 가지러 갔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도 저항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첫날 얘기가 있습니다. 첫날에 PC랑 휴대전화 갖고 갔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PC 휴대전화 한 번 더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PC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댓글로는 1시에 특검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오후 2시 16분에 끝나고 갔는데 압수수색 대상은 이준석 컴퓨터였다는데 국회 재산이다.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국회 해서 재산이다? 국회 재산이라서 안 된다라고 해서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하고 특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아니 근데 압색을 할 때 그때 국회 재산이기 때문에 못 갖고 간다 이런 게 좀 아마 되나요? 격렬하게 저항한 것 같고요. 원래는 어떻게 압수수색하냐면 검색을 합니다. 그 안에 내용들. 그쵸. 파일 검색을 해서 가져갑니다. 예. 영장에 아마 그 다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떠한 것을 압수수색한다는 예. 물체를 영장이 통째로 있고.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죄다 갖고 갈 수는 없는 여기니까 거고. 뭐 파일명이 명태균 아니면 공천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 뭐 조사
조사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색을 은어로 써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천이라고 안 쓰고. 요즘 압수수색을 받는 거는 뭐냐면 그 집에 뭐 어디 가지고 뭐 장롱 안에 뭐 들어 있겠습니까? 뭐 간혹 목걸이 모조품도 들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거고 대부분 휴대폰. 명태균 씨는 장롱 안에 넣어놨었어요. 예. 휴대폰을. 황금폰 좀 신기하긴 한데 맞아. PC 휴대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12월 3일 얘기를 우리가 잠시 했으니까 그날 이준석 대표가 왜 그 강남 일대에서 술 먹고 있다가 그 사람. 어딘가로 가서 집으로 갔다라고는 하는데 샤워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워낙에 자료가 많다고 스스로가 얘기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어디 은폐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이고 가능성 있죠. 예, 그래서 의원 사무실에 다시 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자료들 중에 혐의와 관련된 것들을 압수수색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항을 했다는 거죠, 강렬하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예.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뭐 페어하다면 저항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말씀대로 내게 아니고 국회 거라고 하면 오히려 주지요. 음. 뭐 아무것도 없다 가져가라 이럴 건데 이렇게 저항한다고. 실제로 그날 12월 3일 날 또 올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재동에서 뭔가 하다가 이거 좀 속어 좀 쓰겠습니다. 빠꾸 합니다. 백이라고 하죠. 백. 동탄까지 돌아가요. 예. 제가 그 동네 살아서 대충 아는데 양재동에서 백에서 동탄 갔다가 다시 여의도 오는 거는 만만치가 않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빠꾸 하면 이상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마음적으로 그래요. 제가 판교 사는데 양재동에 있다 판교까지 갔는데 다시 상암동 여의도 가는 거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지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거 봤을 때는 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암에서 새로운 방송이 생겼다 그러면 가잖아요. 가죠. 그때는 가죠. 이게 계엄 해제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갑니다.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의 예. 삶의 어떤 철학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방송이 있으면 한다. 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준비된 이야기 좀 해보자면 우리 장윤선 기자 아시는 것처럼 취재 편의점이 대통령실 출입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 둘씩 특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드디어 데일리 특종이라고 알아요. 예. 어머. 데일리 라이브가 아니라 데일리 특종이라고. 데일리 특종 좋습니다. 데일리 단독. 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겨레에서 이 보도를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확인하면 사우나 옆에 제법 큰 공간이 있고 거기 침대가 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침대의 용도를 확인하셨어요. 매트리스. 애착 매트리스. 애착 매트리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갔대요. 매트리스. 가져갔다요. 네. 그거는 나라 거 아닙니까? 매트리스? 그 뭐 여러 가지가 그거 말고도 뭐 많잖아요. 캣타워도 캣타워도 있고. 그쵸. 물론 이제 캣타워 자기가 쓰던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 대통령실에 가니까 아무래도 내밀한 얘기를 못 듣던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어찌됐든 대통령실에 많이 긴 시간 머무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매트리스와 테슬라라는 얘기를 전 처음 들어봤어요. 테슬라? 전기차. 그걸 왜 못 들어봐요? 못 들어봤어. 이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것도 있고요. 예. 폭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요. 그쵸. 술. 테슬라 아니면 카스처럼 이렇게 예. 그쵸.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어떻게 카스처럼으로 가는 유형도 있고요.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전 테슬라입니다. 저는 카스처럼입니다. 윤 씨 라인인데? 예, 윤 라인. 윤 라인이네. 역시. 조금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테슬라를 좋아한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테라 맥주하고 차미스라고. 그렇습니다. 예. 섞어서 먹는 건데 그 수송 차량이라고 대통령실에 이제 뭐 물품을 실어 나르는 게 있는데 그 수송 차량에 소주가 박스로 올라갔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주를 테슬라로 잡수시니 어떻겠어요. 숙취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튿날 뭐 무슨 그 해외 귀빈이 와서 만나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응급 처방으로 군의관을 그 한남동 관저로 불러가지고 뭐 링거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그런 제보도 대통령실에 지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술 깨려고. 네, 그게 있고 만약에 그렇게 막 링거를 맞았는데도 안 깨. 그러면 그게 2층 집무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층과 5층 두 군데 집무실을 썼는데 2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파우치 박 사장님을 모셔다가 그 집들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집권 예, 초기에. 예. 근데 고방이에요. 더 벅스탑 히어리라고 써붙인. 예. 네. 거기는 주로 접견 장소고 해외 귀빈이 오거나 뭐 이럴 때 접견을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히든도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욕조도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도 있는데
그 히노키탕이 있는 거죠. 사우나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겨레 기자인 것 같은데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언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우나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게 처음에 5층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5층을 가서 막 뒤졌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설마 2층? 그리고 이제 네. 본 거죠. 그랬더니 어머나 2층에 있더라. 근데 보니까 히든도어가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럼 사우나하고 매트리스 있고 매트리스에서 그 링거도 맞고 쉬기도 하고. 그 매트리스는 뭐 좀 잠을 자거나 이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링거는 관저에서 맞았다고. 네. 참나. 네, 다종다기하게 썼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해주는 얘기는 근자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그거였다. 예. 매트리스, 테슬라, 군의관, 링거, 사우나. 아니 아, 키워드가 너무 많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그 사우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겨레 보도를 보고 사실은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보는 취재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 나오면 땡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엮어서 들어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고민인데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 낭비래요. 혈세 예. 낭비.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맞아요. 예,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불필요하니 이거를 뜯자 그러면 뜯어도 돈이 들어가고 그죠? 예. 뜯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철거 비용이 예, 있으니까. 철거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또 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할 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합참이 쓰던 데인데 원래는 그 24시간 상주 대기하는 뭐 경찰서장, 뭐 사령관급 이상의 군인들 이런 분들도 다 샤워 시설이 있는 방이 네네. 내실 일종의 예. 내실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우나까지 갖추진 않죠. 그렇죠. 사우나는 없죠. 근데 윤석열이 사우나를 갖추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쓰진 않는데 일단 뜯는데 또 돈이 들고 또 일단은 지금 돈도 없고 뭐 윤석 현상 너무 유지 다 정도로 쓰고 봐야겠군요, 가가지고. 그러면. 그냥 예. 놔두는데 쓰진 않을 거라고. 아무튼 예. 이게 충격. 저는 사실은 이런 저도 술을 지금은 많이 거의 줄였습니다. 예, 많이 안 드시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엄청났죠. 매일 뭐 윤석열만큼 예. 먹었을 것 같은데. 현진아 이러고 전화했던데 여러분. 그런 꿈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은 다음 날 사우나를 하면 그게 그렇죠. 술이 빠집니다. 술이. 두 번째 안 빠지면 저도 군인 법무관 하다 보니까 군의관들한테 부탁을 좀 해서 링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요. 지금 하자 누가 해주겠습니까? 박지원도 윤석열처럼. 누가 하겠습니까? 야, 역시. 링거 한번 링거를 맞았다. 맞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술이 싹 빠져나갑니다. 예. 근데 그 링거 무슨 링거예요? 그냥 포도당이겠죠. 포도당. 그러니까 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액을 넣는 거예요. 넣으면 수액을. 알았어요. 정상화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알고 싶지 꿈 않아요. 같은 곳이에요. 근데 궁금했어. 이걸 쥐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고 거기 그 합참하고 국방부 제가 근무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모든 국방부 장관실이나 합참의장실에 내실이 다 있어요. 예. 그 내실은 자려고 만든 건데 이거 그냥 상상은 해보잖아요. 에이, 잠자는데 사우나 한 만들어 볼까? 그 꿈을 실현한 거잖아요. 아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김용현이가 그거 뭐 3천만 원에 아도 아니 왜 그러세요? 공사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하시네. 전문 용어가 막 야, 나와. 나 너무 신난다. 한겨레가 처음에 내 견적이 집처럼 4,500이 나왔었는데 그 업체 그럼 현찰로 할 테니까 싸게 가자. 그러니까. 3,000까지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3,000 얘기가 예.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업체가 안 되냐고요. 했고. 관급 예. 공사를.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제가 뭐 무리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다음 뉴스는 어제 있었던 그 국무회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 실시간 라이브로 이 KTV 통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안에 있었던 자세한 얘기들보다 일단 어떠셨는지 그냥 총평? 총평. 네. 그냥 꿀잼이다. 예능이 요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댓글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예. 와 진짜 어떠한 예능보다도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예. 이야기고 뭐 산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또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또 한켠으로는 마음이 두근두근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에 겪던 이제 일이 경기도에서 네. 근무할 때 그때도 회의를 생중계했었죠. 생중계했었죠. 예.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을 거고. 회의에 참석 못하죠. 저는
그러니까 직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완전 지금 입 모양은 짜발이라는 거예요. 예, 시다바리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거기 참석은 안 하고 저희 뭐 국장급이 참석하는 모습을 조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채로 앉은 채로 굉장히 사망각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 좀 마음이 떨렸어요. 이거는 좀 비교하면 좀 그런데 윤석열 마지막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국무회의 어떻게 시작해요? 하니까 사람이 시작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는 거기 뭐 많이 바뀌었지만 일부는 계속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3년을 지냈지만 한 2달 했나요? 한 달 했나요? 국무회의 한두 번 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 같은 분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그 기록 남아 있는 걸 보면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거의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국무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뭐 공무원들 일부는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제 이제 뭐 부처 장관들이나 사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의제가 있으면 그 주무부처 장관하고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모두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주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모습. 야 이게 회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국무회의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참석했던 그 장관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취재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지요. 당황하셨지요. 그랬더니 진짜 당황 많이 했다고 3분 전에 알았대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3분 생중계를 전에 하는 것을 3분 전에 알았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난 진짜 모르고 갔어. 깜짝 놀랐어. 카메라가 왜 안 빠지는 거야. 방송을 몇십 년 하신 그렇죠. 분이. 무서워. 그래서 진짜 다들 이제 놀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맞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하냐면 3가지에 대해서 대통령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 1번 산재 사망 사고, 2번 어린이 사망 사고, 3번 자살.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특히 돈 벌려고 회사에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와. 그것도 끼임 사고로. 이거 선진국 아니다 이거. 어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여튼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은 전부 그 주가 폭락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고 한겨레 신문은 어쨌든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일면 머리 기사로 썼던데요. 대통령의 워딩이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노동 이슈는 과거에 뭐 민주진보 정부들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정도가 얘기하는 정도의 이슈였어요. 근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고. 포스코 ENC는 나도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직을 걸어라 장관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진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꿀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참고로 저는 시간대를 좀 옮겨주셨으면 2시나 이렇게. 왜요? 뭐 저희가 동접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매불쇼 때 하라고요?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이랑 취재 편의점 겹쳐가지고 동접이 갑자기 막 빠지는 왜 이러지 봤더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고 거기가 더 재밌다 이러고 막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시간을 할 때마다 옮겨 다녀야겠네요. 이번 주는 매부쇼랑 붙습니다. 이번 주는 뉴스공장과 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3시 반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맞아 3시 반은 피해야 됩니다. 저는 보면서 송미령 장관 이야기가 좀 전에 나왔잖아요. 보면서 이게 사실 많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왜 저 사람을 유임시키는 거지? 오해와 걱정은 한순간에 불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사실 처음에 저는 영상을 보지 못하고 기사만 짤막한 걸 봤거든요. 근데 송미령 장관만 워딩 속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이분 열심히 하시네. 그냥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는데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다르고 뭐 우리나라 살림의 침엽수, 화렵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벌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 사람의 유임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는구나. 그 영상으로 그냥 불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송미령 장관은 전문가니까 그분은 원래 이제 농촌연구원 출신의 연구자니까 박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깜짝 놀랐어요. 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 다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과
그다음에 이 산사태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이제 잘 무심했어요. 이를테면은 산림조합이 어떻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제 카르텔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과연 산림청한테 그 예방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대안을 동시에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국회 산불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우리는 침엽수 소나무만 그렇게 때려 심는 건지 실제로는 소나무 말고 다른 화렵수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데 그리고 자연재정화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매년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또 그 이듬해 또 산불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또 폭우가 나고 왜 이렇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는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오래된 논쟁이고 뭔가 뭐 벌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게 뿌리를 못 내리고 썩고 뭐 막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실효적인 대책은 그 별건으로 해서 저는 일종의 연석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환경부, 농림부 뭐 몇 개 부처가 모여서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디테일은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무진들이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서 얘기했던 뭐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SPC 시화공장 다녀온 이후에 바로 SPC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 포스코 ENC도 지금 바로 작업 중단하면서 사과 성명 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뭐 산림 관련해서도 이야기됐던 것들이 국민 몇 명이나 알았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봤다라는 것이고 뭐 외교 안보나 이렇게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은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규현 홍보수석 말로는 앞으로도 공개하는 국무회의를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 또한 기대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죽거나 산재 사건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이고 좀 뭐 찾아보라고 했더니 못 찾는 거예요. 했더니 휴대폰 다 없으시죠? 다 뺏겼죠. 맞아. 밖에서 좀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어요.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저부터 잘못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산업 현장에서 이게 처벌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5천만 원 이게 뭐냐. 법을 바꾸든지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거냐 아니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저는 그 대목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디테일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간단치 않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